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관련돼서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부 배당도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하나 확보했다고 방금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정경심 씨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슨 결정적 증거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경심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다른 건 모르지만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난 뒤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정경심 씨에 관한 확신의 참모습을 윤석열 검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 소환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검찰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의 물증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정경심 씨는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인 8명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의 변호인 수는 18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인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났다. 검찰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부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끝났다고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아니 정경심 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18명이어야 되는 변호사를 둔단 말이야. 이런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보다도 많고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많은 변호인단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는지 8명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검사 출신 변호인들은 그러나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작해야 계속 수사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작전을 짰는데 이것이 결국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검찰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물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검찰이 지금 정경심 씨가 남의 계좌를 빌려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 인터넷 주소 전부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경심 씨가 2017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금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경심 씨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러니까 끝장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경심 씨는 이 차명 계좌 6개를 사용했습니다. 남동생,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페이스북 지인 등 이 3명의 계좌 6개 남의 계좌로 주식 거래나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거래를 할 때 컴퓨터는 정경심 씨가 IP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남동생이지만 실제 이 거래를 한 사람이 정경심이라는 결정적 물증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경심 씨 건다. 근데 이 계좌는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정경심 씨는 이제 도망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7년 7월 4일부터 2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국의 신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백지 신탁 의무와 직접 투자 금지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정경심 씨가 딱 걸려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정경심 씨는 이번에 드러난 게 주식도 주식이지만 선물 옵션, ETF 등에 차명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부자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알았지 않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경심은 금융실명법 위반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 말고도 공직자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시점이 바로 WFM의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샀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을 판 사람이 누구냐? 우모 대표입니다. 이 우모 씨는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알려줬을까요?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씨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걸 넘긴 사람, 바로 우모 전 WFM 대표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사실상 이익을 얻게 했다. 그럼 이것은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직접 뇌물도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그 이득을 받고 결국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지금 단서를 잡은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숙제입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조국 전 장관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다량 발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씨는 아무튼 이번 재판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맡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신속하게 그리고 그 기일 날짜의 사이를 좁힙니다. 중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지금 분류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형사합의 25부가 그동안 주로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노건 C&I,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WFM과도 연결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모 씨 사건을 비롯해서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를 받은 담배회사 BAT 코리아 사건, LG그룹의 사주 일가 100억대 탈세 의혹 등을 맡았던 재판부가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다. 자, 정경심 씨의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결정적인 물정 IP 확보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경심 씨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 선물 거래를 한 것은 드러났습니다. 몇 년형을 검찰이 구형할지도 의문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보검과는 그런 중형을 때릴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견디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